안녕하세요. 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수홍입니다. 오늘은 매일 경마장에서 좀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서 후배 만나러 왔습니다. 후배가 좀 유명한 후배인데 유튜버도 하고 있고 유튜버에서 좀 구독자 수가 안 늘어서 제가 좀 지원 사격을 좀 하러 왔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진짜 이 성실하고 좀 또박또박한 친구인데 좀 중간에 좀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요. 약간 좀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너무나 정직하고 똑바로 사람이라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 왔습니다. 예. 잘 선생님 오셨어요? 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서초동 오랜만에 오니까 서천 그전에 오신 적 왔는데 있었어요? 예. 안양 이쪽에 있으니까 예. 소개 한번 해.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홍 이수님과 같은 우리 연출을 담당하신 PD님과 같이 작업하고 있는 학폭 그랜드마스터 이효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랜드마스터 소개시켜줘가지고 유튜브 시작하게 됐는데 변호사로는 엄청나게 한 5년 됐지 개업한 지? 제가 이제 한 6년 차? 6년쯤 됐죠. 예. 엄청납니다.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기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법규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따 진짜 전문 지식이 워낙에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또 공부만 했어요. 워낙에 또 아직 연애도 안 하고 있으니까는 또 연애 상담하신 분들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제가 이제 일하는 공간이고 이 적게 밖에 나가면 이제 네. 우리 회의실? 회의실도 있고 또 우리 직원님들 이렇게 사용하시는 공간도 있고 다른 변호사님 일하시는 공간도 있으시고 회의실로 이따 갈까요? 네. 이렇게. 뭐예요? 네. 상담실에서 일단 선배님 대화 나누시죠. 요새는 어때죠? 요새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요. 문 닫을까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요새 좀 어떻게 보면 소송 신건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원래 이 변호사도 그 업계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그래? 1년 내내 그런 줄 알았는데. 비수기가 언제냐면 1, 2월. 1, 2월이 좀 덜 바빠요. 한겨울에. 한겨울에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춥고 막 이러니까 좀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새로 뭔가 소송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혼 처음에 있었을 때가 이혼 펌에 있었거든요. 아니 결혼도 안 했으니까 이혼을. 네, 이혼 많이 했었는데 이혼도 사람들이 한창 추울 때 안 해요. 좀 따뜻해지면 봄 되면 물론 인간 꼴보기 싫지만 한 3, 4월 돼서 날 풀리면 이제 한번 이혼 생각해봐야 되지. 한겨울에는 더 잘 안 하더라고요. 야, 결혼하면 이혼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결혼 못하는 그럴 수도 있지. 네, 시키다 보니까. 맞아.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기수들이 바쁘실 텐데. 요즘에 행동 강령이라고 있더라고. 네. 경주 막 관계자, 조교사, 기수 관리사들이 이렇게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때 카톡으로 말씀하셨죠. 그때 그거 많은 대로 이게 좀 과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도 많더라고. 이건 좀 궁금해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도 한번 선배님 말씀하셔서 찾아봤는데 행동 강령이라는 거는 법적인 구속력은 원래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네, 법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회사도 자체적으로 회사 운영하는데 내규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네들만의 규칙. 근데 그게 뭔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인 강제력이 있으려면 무슨 법. 맥주 막장. 마사회도 한국 마사회법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시행령, 한국 마사회법 시행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마사회법 시행규칙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 들어있죠. 이런 형식으로 된 거는 이제 법적인 강제력, 구속력이 있다고 해요. 근데 행동 강령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선배님 여쭤보셔가지고 좀 봤더니 마사회법에 보면 마사회법 제 14조에 보면은 조교사, 기수의 면허 이렇게 해가지고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뭐 이렇게 마사회가 됐어요. 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면허 이런 거 등록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 생계인데, 말씀하셨던 생계인데. 조교사 분이나 기수나 이런 분들 면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인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누구를 조교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다음에 그때 말씀하셨듯이 뭐 조교사한테 뭐 마방을 줄지 말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대부분 권한을 마사회가 다 하게 그냥 법률이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어. 통상은 법 말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 구체적인 절차들을 다 거기다 마련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사회법은 그냥 한국 마사회가 다 정하도록 그러니까 위임을 해놨어요. 그리고 권한 범위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행동강령 이런 걸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거죠. 그건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내용 보면은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뭐 행동강령을 제대로 못 지키면은 뭐 품위 유지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뭐 인사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취소, 면허 그런 거 관련해서 당연히 불이익을 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강제력이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강제력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력이 있을 수 없고. 그렇지. 그럼 이것도 이제 안 지키면 품위선상으로 면허를 안 줄 수 있는 거고. 걸면 다 걸릴 수 있고. 걸면 다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뭐 3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뭐 이렇게 김영란법 비슷하게 거의 김영란법 비슷하고 핸드폰도 타의 명의를 쓰면 안 되는 거고. 이건 그렇죠. 당연한 건 당연한 거긴 한데 어떻게 보니 당연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막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경마 이해 관계자들하고 골프도 치도 안 되고 뭐 집을 뭐 대여받아도 이해 관계선에서 대여받아도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내 생각은 거지. 그 경마 이해 관계자가 어디까지 좀 속하는지 애매모호하게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친한 친구였어. 근데 경마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경마 이야기 타지 않고 그냥 이야기 형 동생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경마 얘기 꺼내가지고 그냥 이해관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애매모호해. 이게 원래 이제 경마장 기수들이 우물한 개구리라고 좀 그러거든. 왜냐면 토요일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날 쉬는 친구들이 없어. 그러니까 뭐 동기들끼리 뭐 선후배들끼리 여행 가고 이런 것뿐이 없거든. 근데 이제 이해관계가 제일 처음에 경마하는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그냥 형 동생, 야 형이야 동생이야 밥 먹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지다가 어떻게 경마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그만두고 이렇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정의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정확하게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부분도 막 그런 거지. 마사에서 통화 내역을 끊어다 내라. 그럼 이것도 무조건 끊어다 내야 되는 거고 또 계좌도 끊어다 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인권 같은 거에 안 걸리나? 그쵸.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인권 위반 소지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행동강령의 이러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이거는 개인의 기본권, 말씀하셨던 인권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뭐 이게 법률은 아니라서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치. 뭐 만약에 이게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 소원이나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헌법 소원에요? 헌법 소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지. 뭐 위헌 법률 심판. 근데 너무 시간이 걸리지.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강령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구제 공백이 있다. 이 행동강령 이거는 내가 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워낙에 경마가 도박성이 뛰어나고 그거 아무리 레저 스포츠라 그러지만은 도박성이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고객 팬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내가 봐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 같아. 맞아요. 당연한 거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 그러면 안 되지 당연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수들이 너무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생활 감독을 받고 감시 감독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마세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좀 했건 하고 좀 이 정도는 뭐라 그럴까? 이 정도는 놔주고 이 정도는 하고 그거를 좀 정기적으로 기수들한테 뭐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뭐 인성과 프로그램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뭐 기업 같은 데가 뭐 초청 강연 같은 거 하는 거.
그쵸, 그쵸. 그런 것도 좀 정기적으로 좀 해가지고 기수들이 좀 세상을 좀 넓게 살 수 있게끔 이런 걸 했으면 바라는 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 이게요, 선배님 제가 보니까 한국 마사회 홈페이지 제가 선배님 말씀하신 들어봤거든요. 네. 보니까 마사회에서도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이 행동강령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개정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개정을? 네, 그래서 뭐 관련해가지고 개정안 올리고 아. 유관기관들의 어떤 의견 수렴 절차는 해요. 근데 그게 형식적인지 실제 그 반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나도 이거 봤는데 예전에 이걸 한번 갖고 교육을 한번 했었대. 이런 게 할 거라고 게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행동 강령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의사 표시를 하기는 해야죠. 아, 기술 조교사들이요? 기수 아까 저번에 말씀하신 조교사협회나 기술. 기수협회들이 행동관령 그렇게 고친다고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난주에 내가 실시간 방송하면서 우리 팬들한테 얘기를 했어. 우리 팬들이 40, 50대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거의 자제분들이 뭐 고등학교. 그래서 내 후배가 변호사 하고 있어서 학폭에 학급 폭력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달라 그랬거든. 근데 문자가 몇 개 왔었어. 아, 그래요? 문자가 몇 개 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았는데 학폭이 열렸다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깨동물 이렇게 껴안았나 봐. 그게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게 그런가 봐. 우리 때는 별거 아닌 거 생각할 수도 우리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원래 마음에 들면 손 잡는 거였어요. 그런 질문이 왔더라고. 이렇게 왔는데 학폭이 열렸는데 어떻게 잘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것도 됐냐. 걸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왔어. 질문을 하려고. 그런 것들 제가 뭐 말씀드릴 테니까 선배님 어때? 그건 어떤 거야? 이렇게 그거는 이제 강제추행인 거야? 네, 이제 근데 이게 미성년자잖아. 네, 그렇죠. 미성년자인데 지금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우리 미성년자라고 하면 민법상으로는 만 19세 미만인데 형사는 만 14세 미만이라 14세가 이상이 넘어가면 일단은 뭐 형사 고소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학폭 같은 거는 학생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무슨 미성년자 상관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학폭으로는 다 걸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학생이 느끼했을 때 자기가 이거는 불쾌했다 그러면 그냥 할 수는 있어요. 일단. 근데 그것이 과연 적당한 그 강제추행이 해결이 그 사안이 되냐? 이거에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 가해자 측이 적당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친구였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학교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민감한 부분 뭐 가슴이나 뭐 이런 데를 만진 게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게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죠. 근데 일단은 걸려면 걸 수 있고 굳이 건다고 하면 강제추행 사안이 되는 거죠. 강제추행으로. 학폭에 대해서 좀 근데 제가 내 동생이 선생님이라서 니네들 어떠냐 학폭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선생님의 고난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쵸. 이제 이게 학교폭력을 보면은 그 일반 선생님들 잘 몰라요. 왜냐면 자기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주로 어디서 주로 업무를 하냐면 우리 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막 머리 길거나 막 뭐 이렇게 좀 옷이 좀 불량하면 교문에서 학생부 선생님이 같이 하잖아요. 학생부장. 네, 학생부장. 학생부장 선생님들이 그거를 담당을. 그걸 담당. 네, 그래서 아마 그 선배님 동생분이 학생부 담당 안 하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를 다 신경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예전에는 우리 때는 뭐 선생님을 보면 되게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옛날에 뭐 선배님도 그렇지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이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면 그냥 뭐 애들은 싸우면서 큰아버가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냥 불러가지고 맞다 몇 대 때리고 주의 주고 그냥 끝냈었는데 요새는 이게 또 그렇진 않아요. 법적인 문제로 많이 가고 가령 예를 들어서 A가 B라는 학생 때렸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해요. 그럼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위원회라는 데가 열려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학생위원회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가 위원회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법이 바뀌어요. 3월부터 딱 지금 한 열 며칠 있으면 바뀌긴 하는데 이제 교사랑 학부모랑 뭐 경찰, 변호사
그다음 뭐 교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이게 각자 이렇게 분야별로. 그렇게 이제 학교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가해 학생한테 징계가 나면 그걸 생활기록부에 적어요. 생활기록부에. 제일 중요한 거네. 그게 적히니까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피해 학생한테 가해 학생한테 이렇게 좀 돈 뜯어내려고 이렇게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가해 학생 부모님들이 이제 변호해 달라고 오시면 특히 민사소송 피고가 되잖아요. 이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원고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이거 우리한테 민사소송까지 건가 보니까 뭐 혹시 돈을 목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민사소송에서 아주 사안이 크면 모르겠는데 인정받는 액수가 아주 크진 않거든요. 통상. 그렇지. 그러니까, 학생들이니까. 네, 학생들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꼭 뭔가 내가 큰 돈을 좀 뜯어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좀 비약이 있죠. 근데 요즘 어디서 활동해? 어디서? 활동이요? 서초동. 저는 뭐 학폭 사건은 서초동 서울도 하고요. 수도권도 하고 제가 시간이 되면 지방도 저는 가요.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접하기가 참 어렵잖아. 갑자기 일이 닥쳐서 변호사를 구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일단 뭐 변호사 살다가도 뭐 갑자기 뭐 폭행 사건이 이루어졌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거 갑자기 이렇게 변호사를 구할 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 맞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변호사를 구하는 거야? 일단은 아시는 변호사님 있으면 한번 문의를 해보는 건 좋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를 아는 사람들이. 그쵸. 이제 그러면은 아예 그냥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하면 일단 이호진 변호사 찾으면 돼? 그러면서 좋기는 그랜드 마스터 이호진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뭐 좋기는 한데 근데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변호사들도 자기 전문 분야가 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변호사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자기가 많이 했던 사건이 더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야기할 수 없는 노하우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좀 하셔가지고 그 사건 분야에 있어서 그냥 광고는 안 돼요. 딱 보면 되게 광고도 되게 많아요. 이제 변호사니까 이건 딱 봐도 광고성 문구다. 이렇게 하시는 데는 찾아가지 마시고 정말 봤을 때 이 변호사가 이 분야에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거 관련해서 자기가 스스로 글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고뇌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변호사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 그 변호사님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큰 로펌이고 막 비싸게 근데 엄청 비싸잖아. 그렇게 하는 데가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이게 뭐 기업 사건도 아니고 대부분 일반 개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 피해자의 마음을 얼마만큼 다 읽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변호사가 그 해당 사건을 한 번이라도 더 봐주는 거. 그렇지. 신경 써주는 거. 그렇지. 그러면은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그 사람이 그 분야에 그냥 막 광고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진정성 있게 잘 하는 사람인지 여부랑 그다음 그 사람 어쨌든 만나면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내 사건을 조금이라도 더 자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봐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럼 무조건 이호진 찾으면 되네. 그렇죠. 그러면 되겠네. 농담입니다. 아니야 진짜야.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호진 변호사 무슨 일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랜드 마스터.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대놓고 홍보를 하면 요새 분들은 또 안 찾아봐요. 이렇게 고지식해요. 그렇게 또 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청소년 사건이나 그 다음에 전문의 청소년 사건이나 소년보호 사건이나 그 다음 제가 예전에 이혼도 좀 많이 했어요. 이혼 우리 또 40대 50대 때 이혼 또 또 필요하시다면 그 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들 제가 어쨌든 형사 전문이니까 많이 했었으니까 형사 사건 문의 있으시면 제가 또 우리 박수홍 기수님 소개로 왔다고 하면 제가 또 신경을 더 써드릴 테니까 좀 수익률 조금만 깎아주고. 알겠습니다.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일단 이호진 변호사가 잘해준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뭐 편하게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뭐 변호사를 구하기가 좀 힘드니까 한번 문의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이호진 변호사 만나서 경마장 이야기나 이호진 변호사가 하는 담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경마 그랜드 마스터의 박수영이었습니다. 경마 아니지.
다시 할까요? 학폭 그랜드마스터의 이효진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